췌장암 5년 생존율 단 9%입니다. 폐암보다 낫고요. 간암보다도 낫습니다. 거의 모든 암 중에서 최악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아프지도 않아요. 티도 안 나요. 그래서 병원 갔을 땐 이미 늦은 거예요. 사기 오기가 대부분이고요. 수술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췌장암은 걸리면 끝이다. 근데 이 무서운 췌장암 왜 생기는 걸까요? 유전도 있고 환경도 있지만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그 음식들이 조용히 췌장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설마 내가 먹는 게? 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췌장암을 키우는 최악의 음식 5가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특히 5번째는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먹던 바로 그 음식일 겁니다. 첫 번째 음식입니다. 혹시 오늘 이렇게 보내지 않으셨나요? 아침에 믹스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점심 먹고 카페 가서 달달한 에이드 한 잔 마시고요. 오후에는 피곤해서 바카스 하나 먹고요. 퇴근하고 치킨 먹으면서 콜라로 마무리하고요. 이게 우리 일상 아닙니까? 근데 어떡하죠?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마시는 이 음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췌장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음료들 대부분에 액상과당이 들어갑니다. 정확하게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고 영어로 HFCS. 이게 단맛만 내는 게 아니에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암세포가 세포막을 만들 때 이 과당을 직접 재료로 쓴답니다. 암세포 입장에서는 완벽한 먹이인 거죠. 게다가 이 과당은요, 간에서 지방으로 빠르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방간 오고요, 비만 오고요, 당뇨 오고요, 췌장 기능 저하까지 줄줄이 따라옵니다. 췌장은 원래 인슐린을 만들어서 혈당을 조절하는 장기잖아요. 근데 이런 달달한 음료가 계속 들어오면요. 야, 인슐린 나와, 또 나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췌장이 호출당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혹사당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염 오고요. 인슐린 저항성 생기고요. 그 다음 췌장암 위험까지 커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줄도 모르고 좋은 일 있을 때 더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명절 때나 병문안 갈 때, 누구 만나러 갈 때? 빈손으로 가기 뭐하니까 비타500이나 바카스 한 박스씩 사가잖아요. 췌장은 그 선물이 진짜 괴롭습니다. 에너지 음료는 당도 높은 데다가 카페인까지 세거든요. 췌장은 이미 피곤한데 거기다 심장까지 떨리게 만들어서 2중 3중 부담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과일로 만든 과일 주스는 좀 괜찮냐고요? 천만에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병 주스들 딱 보면 건강해 보이긴 하는데요. 뒤에 성분표 보시면 과일 시럽입니다. 과일이 아니고요. 생과일에는 섬유질이나 항산화 물질이 같이 있지만 이거는 그냥 당만 남은 시럽이라서 혈당이 그냥 훅 올라갑니다. 그러면 제로 음료 요즘 진짜 많이 드시잖아요. 이건 괜찮겠지 하시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진짜 괜찮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혈당은 안 올릴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인공감미료나 당알코올, 이게 장내 환경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이 안 좋아지면 면역력 떨어지죠. 염증 반응도 쉽게 생기죠. 대사 건강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로라고 무조건 안심하긴 어렵고요. 되도록이면 마시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는 췌장에 가장 안 좋은 음식이 뭐냐? 딱 하나 꼽으라면 바로 음료수입니다. 그럼 뭘 마시라고요? 일단 기본은 물입니다. 생수요, 미지근한 물, 얼음물 다 좋고요. 톡 쏘는 게 좀 필요하시면 무가당 탄산수, 이것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톡 쏘는 청량감은 그대로 있고요. 췌장한테 100배는
덜 부담스럽습니다. 또 무첨가 판물이나 보리차, 옥수수차 같은 전통 음료들도 아주 좋습니다. 달지 않으면서 입이 심심하지도 않거든요. 도저히 그거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제가 뭘 좋아한다고 했죠? 타협입니다. 일단 절반만 줄여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탄산음료를 한 캔씩 마셨다면 끊지 마시고요. 절반만 마셔보는 거죠. 커피에 들어가는 시럽도 일단은 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할 일이 있으시다면요. 비타오백 한 박스 말고 무가당 차 세트나 좋은 견과류 선물 세트 이런 걸로 충분합니다. 보기에도 좋고 받는 분 건강도 챙길 수 있고요. 췌장도 안 울고요. 그럼 두 번째 음식 갈게요. 바로 김밥입니다. 아니 선생님 김밥이 왜요? 떡볶이랑 라면은 알겠는데 김밥은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김밥 많이 먹잖아요. 근데 김밥 먹고 혈당 재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혈당이 그냥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미친 듯이 올라가요. 이거는 사실 당뇨 있으신 분들 사이에서는 이미 상식이고요. 제가 사실 수천 명의 환자분들 데이터를 계속 볼 수 있다 보니까 어떤 음식들이 혈당을 가장 많이 올렸나 매주 보거든요. 그런데 항상 상위권에 있는 게 바로 김밥입니다. 그 중에서 충무김밥은 거의 최상위에 있고요. 고기 좀 들어간 소고기 김밥도 상위에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김밥이 혈당을 올린다는 사실을 의외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김밥에는 고기와 야채, 밥이 적당히 이렇게 들어가니까 왠지 건강할 것 같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김밥은 사실 정제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하얀 쌀밥에 달달한 단무지, 그리고 달짝지근한 우엉과 햄, 맛살 같은 가공식품까지 입에 착착 감기게 만드는 조합이죠. 근데 이게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의 췌장은 진짜 비상사태에 바로 들어갑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고요. 췌장은 그걸 잡겠다고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뿜어냅니다. 한두 번 정도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루에 2번, 3번씩 반복된다. 우리 췌장 점점 지치고요. 결국에는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요. 당뇨, 췌장염, 췌장암까지 우리 췌장을 무너뜨리는 이런 공식 코스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김밥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고요. 떡, 비빔밥, 잔치국수, 라면, 소금빵, 우리가 흔히 먹는 이런 음식들이 전부 같은 계열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밝혀졌는데요.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습관이 췌장암의 위험을 확실하게 높인다. 이거는 이미 데이터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물론 운동 많이 하고 근육이 많고 췌장이 크고 튼튼한 분들에게는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앉아 있고 운동도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방법이 없냐고요? 있습니다. 재료만 살짝 바꿔주시면 우리 췌장은 숨통을 틀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밥 대신에 계란 지단이나 두부 콜리플라워 라이스를 활용해 보시고요. 밥을 꼭 넣어야겠다 하시면 현미, 귀리, 보리밥 같은 잡곡밥으로 바꿔주세요. 빵이나 떡,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드셔야겠다면 통밀빵, 곤약면, 현미떡처럼 덜 정제된 재료로 천천히 전환해 보세요. 이거 하나만 실천해도 혈당 스파이크가 정말 확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까지 잘 들어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 가볼까요? 이번에는 튀김입니다. 이건 잘 안 먹어요. 저는 튀김 같은 거 안 먹어요 하실 수 있는데요. 잠깐만요. 진짜 안 먹고 계시나요? 점심에 혹시 돈가스 정식
퇴근길에 닭강정 포장, 주말에는 피자 한 판 시켜서 야식으로 먹고요. 식탁에 도넛도 한 상자 있네요. 이게 이름만 튀김이 아닐 뿐이지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고지방 튀긴 음식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췌장 입장에서는 거의 노동을 착취하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을 소화하려면 췌장에서 소화효소를 엄청 많이 만들어야 하거든요. 이런 식단이 일상이 되면 우리 췌장은 점점 지치게 되고요. 결국에는 소화효소를 제대로 못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이 지방들이 몸에 잘 쌓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쌓인 지방은 염증을 만들게 되고요. 췌장에 이런 만성 염증이 생기면 그 자리는 암세포가 자라나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췌장은 이미 지쳐있는 상태니까 암세포가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고지방 식단은 단순히 기름지다, 살찐다 수준이 아니라 우리 췌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핵심 요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삼겹살, 치킨 다 끊으라는 얘기냐고요? 아니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언제든 방법을 찾아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삼겹살을 좋아하신다면 기름기를 쫙 뺀 수육으로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수육도 사실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리고 치킨은 튀긴 거 말고요. 오븐에 구운 치킨 있잖아요. 그 브랜드도 있고요. 요즘 진짜로 잘 나옵니다. 맛은 비슷한데요. 우리 췌장 부담은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끊는 게 아니고요. 바꾸는 겁니다. 저는 항상 영상에서도 어떻게 하면 똑같은 음식을 그나마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논문도 많이 보고 제 몸의 실험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정보를 제가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구독 안 누르고 보시면 좀 서운합니다. 지금 한번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 번째 음식은요. 국민 반찬 도시락 단골 1위죠. 명절 선물 세트의 단골 멤버. 네, 스팸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에 스팸 한 조각 올려서 한 입 딱 먹으면 이거는 그냥 국민 행복 공식이죠. 그냥 밥 한 공기 뚝딱이고요. 그런데요, 췌장은 이걸 보면 통곡합니다. 왜냐고요? 스팸, 소시지, 떡갈비, 돼지갈비처럼 가공육, 붉은 고기 이런 조합들은요. 췌장 입장에선 3종 폭격 세트입니다. 고지방 더하기, 고나트륨 더하기, 인공 첨가물. 이 3박자가 딱 맞춰 들어오면요. 우리 췌장은 그냥 눈을 질끈 감고 기절하고 싶을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공식적으로 말했어요. 가공육은 1급 발암 물질이라고요. 성면이랑 담배랑 같은 등급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느냐? 이런 고기들을 몸에서 소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이 분해되면서 독성 물질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장기 중에 어디를 먼저 공격하느냐? 바로 췌장 세포입니다. 장기 중에서도 가장 얌전하고 조용한 췌장이 독성 물질의 직격탄을 맞는 거죠. 그렇다고 이걸 단번에 끊을 수 없다는 거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저도 한 번에는 못 끊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직접 고기를 삶거나 구워서 한번 조리를 해보자고요. 마블링이 자글자글한 비싼 소고기, 물론 맛은 있지만 우리 췌장을 생각한다면 싼 고기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마블링이 적고 질긴 살코기가 되겠죠? 선생님, 그거는 맛이 너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맛이 없으니까 덜 먹게 되겠죠. 그렇지만 췌장은 부담이 줄겠죠. 돈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안 먹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다섯 번째는요. 이게 왜 나와 싶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의 대표주자, 샐러드 단골 손님이자 유튜브에서도 극찬하는 아보카도예요.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 아니에요? 착한 지방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건강한 사람한테는 착한 지방이 맞는데요. 그런데 췌장이 이미 너무 약해져 버린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보카도 한 개에 지방이 몇 그램 들어있는지 아시나요? 무려 15g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바나나는 기름이 거의 없고요. 사과는 고작 0.2g 수준이고요. 그런데 아보카도는 기름을 바른 과일 수준인 겁니다. 한 입을 베어 물면 췌장이 기름 들어온다 하고 놀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보카도가 사실 단독으로는 잘 안 먹잖아요. 맛이 좀 애매하니까요. 보통 어떻게 드시죠? 샐러드에 듬뿍 넣어서 드시고요. 올리브 오일을 쫙 뿌리고요. 그 다음에 발사믹 소스 휙휙 두르고 닭 가슴살을 얹어가지고 어머 이게 바로 건강식이지 하시면서 드시죠? 근데 췌장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삼겹살 세트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은 종류보다 췌장이 안 좋다면 총량이 중요하거든요. 게다가 기름은 염증도 유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췌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좋은 기름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보카도랑 비슷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땅콩입니다. 의외죠? 이 땅콩도 사실 혈관 청소 간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많이 드시잖아요. 물론 지방을 선택한다면 좋은 지방에 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한 줌이에요. 이 작은 한 줌에 기름이 15g이 넘습니다. 게다가 이 땅콩은 먹다 보면 손이 안 멈추죠. 한 줌만 더, 조금만 더 먹을까? 사실 췌장 입장에서는 이런 간식이 진짜로 무섭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죠. 정리하자면 아보카도와 땅콩 모두 착한 지방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췌장이 건강할 때 얘기고요. 같은 음식도 누군가한테는 약이 되고요. 누군가한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름칠이 아니라 기름짐이 되지 않도록 나의 췌장 상태에 맞는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췌장을 망가뜨리는 음식들 제가 하나씩 짚어드렸는데요. 듣다 보면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요. 완벽하게 먹으라는 게 아니고요. 덜 위험하게 먹자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루에 한 끼라도 한 입이라도 조금씩 바꿔보는 것, 그거 진짜 지속 가능한 건강 습관이거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쯤은 여러분 복부 초음파랑 혈액 검사 꼭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요. 췌장 건강은 큰 결심보다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건강 챙기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